미래통합당에서는 안동 예천 선거구의 단독 후보를 전략 공천했습니다. 지역에서는 이런저런 많은 얘기가 오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안동 예천 선거구 미래통합당 단독 공천을 받은 김형동 예비후보 만나보겠습니다. 김형동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형동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희가 시간은 제약돼 있고 할 얘기는 많고요. 예. 우선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서요.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처음으로 예천 군민하고 안동 시민들께 인사드립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걱정이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요. 네. 이 불안한 상황이 하루빨리 좀 끝나기를 염원합니다. 저는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미래통합당 안동 예천군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네. 아직 제 이름이 좀 낯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조금 더 부연하자면요. 네. 안동 초등학교를 나왔고요. 경덕중학교를 나왔고 안동고를 거쳤습니다. 고향은 도산면 태자리 475번지입니다. 네. 서울대까지 이제 갔었고요. 2003년도에 사법시험 45회 합격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노총 법률원에 입직을 했고 현재 법무법인 중앙법률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이미 좀 알려져 있지만은 네. 노동조합 노사관계 관련된 자문을 쭉 해왔고요. 영세 자영업자들이 겪고 있는 법률적 어려움을 관련해 가지고 계속 상담을 해왔습니다. 예. 예, 이 정도로 마무리하죠. 예, 한국노총 중앙법률원의 현재 예. 부원장으로 계시는 거죠? 예, 예. 홈페이지 들어가면 저는 나오죠. 예, 변호사시고 아주 젊은 예, 정치인, 맞습니다. 75년생 맞으시고요? 제가 한 살 일찍 들어서 그런데 친구들은 74년생입니다. 75년생 그래요. 맞습니다. 예. 아직까지 저를 74년생으로 알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예. 우리 김형동 후보님만의 장점을 꼽으라고 한다면요? 정점이라고 한다 그러면 다른 후보자들이 다 가지고 계신 것도 있지만 일단은 저는 변호사 생활을 쭉 해왔지 않았겠습니까? 예. 법률 제도나 입법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거기에 대한 훈련을 해왔겠죠. 예. 그리고 한국노총 중앙법률원에 이제 제가 있었습니다. 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노사관계 문제를 직접 그 현장에서 봐왔던 거고요. 그다음에 노사 분쟁이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마무리되는 과정, 하해와 조정에 관여해오면서 한 15년 동안 해온 이 경험이 아마 지금 우리 지역도 그렇고 사회 전체가 극렬하게 지금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예. 작게는 우리 지역의 통합과 좀 넓게는 대한민국 우리 사회의 통합에 아마 이 경험이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미래통합당의 단독 공천을 받으셨는데 이 공천 네. 얘기를 안 여쭤볼 수가 없어서요. 지금 김형동 후보께서 공천 받은 걸 두고 특히 기존 네. 예비 후보들을 비롯해서 불만인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예,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낙하산 공천이란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참 제 얘기여서 말씀드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네. 우선은 미리 지역 사회를 위해서 안동 예천 안동을 위해서 출마 준비를 해오셨던 선배님들께 죄송합니다. 그리고 과정은 그랬습니다. 선배님들께 이 과정을 한번 설명을 드릴 기회가 꼭 있으리라고 보는데요. 오늘 라디오에 연결됐으니까 먼저 짧게 말씀드리면 예. 저는 그야말로 인재 영입 케이스라고 제 스스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인재 영입위원회에서 먼저 연락이 왔었고요. 먼저 연락이 네. 왔습니까? 예. 후보님께. 예. 예, 그랬습니다. 그래서 2월 초 정도에 연락이 왔고 제가 그 영입에 응했다라고 보고 아마도 제가 가지고 있는 그 교감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정권 교체가 필요한데 미래통합당 내에 적절한 노동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한 정권을 교체하려면은 적어도 다양한 분야의 전문이나 이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아마 미래통합당에서는 그런 부분이 좀
약했다 이렇게 평가했고 예. 아마 저를 그 대상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예. 미래통합당에서 한국노총 인재나 아니면 지도자급을 영입하는 예는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당 차원에서 인재 영입 후보라고 볼 수가 있겠군요. 먼저 연락이 와서 공천 심사에 임하셨고, 이쪽 지역의 예비 후보들 같은 경우는 왜 화상 면접을 했잖아요. 예. 우리 김영동 후보님은 서울에 계셨으니까 직접 면접을 하신 케이스입니까? 그러면? 그때 코로나19가 갑자기 또 불어나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요. 저는 공관위원들을 직접 짧게나마 뵀었습니다. 예. 총 몇 분이나 심사를 받은 거죠? 안동 예천 선거구 같은 경우? 이거는 오픈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괜찮습니다. 예. 예, 제가 갔을 때는 저 혼자 있었는데 또 다른 채널을 통해서 면접이라는 것이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예. 제가 갈 때는 그냥 저 혼자였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직접 대면 면접하신 분은 이제 김영동 후보님 혼자시고 나머지는 이제 다른 채널에서 다른 공간을 통해서 또 할 수는 있었겠죠. 그렇죠. 할 수도 있었고 이쪽 지역의 예비 후보자들은 다 이제 화상 면접을 했는데 제가 사실 좀 사실관계를 좀 확인해 보고 싶어서요. 네. 지금 보면은 오늘 뉴스 아마 보셔서 아실 텐데 통합당 같은 경우에 서울 강남병의 김미균 후보를 공천을 철회했습니다. 하루 만에. 그 이유가 바로 그 친문이라는 이유로 그렇게 철회를 하고 김형호 공관위원장도 바로 사퇴를 했는데 지금 김영동 후보도 좀 비슷한 의혹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확인해 볼게요.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다. 그리고 개성공단 재개를 주장했다. 탄핵 정국에서 촛불 집회에 참석했다. 이런 의혹이 있는데 이런 의혹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하시겠어요? 일단 좀 답답한 게 저도 그 글이나 SNS상에 돌아다니는 그런 내용들을 본 게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글은 제가 매주 쓴 글 중에 한 편일 뿐이죠. 저희가 2008년, 2009년경부터 일주일에 한 번 노동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나름대로 헌법과 법률 기준에 맞추어 가지고 분석하고 평석하고 그다음에 대안을 제시해오는 그런 글쓰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중에 1년이면 51주니까 최소한 45편에서 많게는 한 50편까지 그랬었죠. 그리고 한 11년 됐으니까 한 500편이 지금 늘려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500편 중에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축하를 해주는 거는 당연한 거겠죠. 아무리 내 생각하고 다르든 같든. 그렇죠. 당시에는 문 대통령이 이른바 노동 존중을 해주겠다라는 정도의 기치를 내걸었기 때문에 잘 보면 좋겠다라는 정도의 축하의 메시지였던 겁니다. 그리고 최근 같으면 그러한 지금 제가 출마하게 된 이유도 같은데요. 적어도 노동자의 삶, 서울민의 삶에 대한 어떤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을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고 실제로 현장에서의 서민과 노동자들의 삶은 더욱 어려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비판하는 논조도 글도 충분히 쌓여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 제 글에 대한 의심이 있다 그러면 전편을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그 글들, 칼럼들 한 500여 편 중에서 한두 개 정도는 그런 취지, 취임 축하 메시지 정도는 들어간 글도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다 인정을 일단 하시는 거고. 글을 쓴 사실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전체적인 걸 좀 봐달라 이런 말씀이시고요. 그렇습니다. 하나 더 지금 얘기가 좀 되고 있는 게 지금 통합당의 당원 당규를 보면은 지금 우리 김영동 후보님이 단수 추천을 받으셨으니까 당원 당규 보면은 공천 신청자가 한 명일 경우에 단수 추천될 수 있고 여러 명 후보자 중에 그 한 명을 제외하고 나머지가 다 범죄 경력 등 부적격으로 배제된 경우에 단수 추천받고 복수 신청자 중에 한 명의 경쟁력이 월등한 경우에 단수 추천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당원 당규에 나와 있는데 지금 김영동 후보님은 이 중에 어디에도 부합하는 것이 없다라고 이제 비판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어서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당원 당규를 기본적으로 크게 숙지하지는 못했지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하는 게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거에 문제를 삼는 분들이 있다면 당에다가 그 부분을 이의를 제기하고 절차를 거쳐야겠죠. 네. 적어도 제1야당 그리고 한번 정권을 계속 유지해왔던 정당으로서 아마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케이스와 관련돼서 축적된 사례가 이미 존재하리라고 봅니다. 네. 그 기준에 따르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어떤 해석한 거랄도 없고요. 아마 당에 대한 당헌 당규에 대한 해석 권한은 또 당헌 당규에 따로 정해 나왔으리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총선에 한 달 더 남아 있으니까요. 선거운동 이 방송으로밖에 할 수가 없는 요즘 이 상태라서 앞으로 좀 더 연결을 해보도록 하고 오늘 준비된 질문 상당히 많이 있는데 다는 못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좀 덧붙이고 싶은 말씀 우리 유권자 여러분께 좀 한 말씀 해주시죠. 공약에 대한 부분은 차근차근 준비해서 우리 시민과 국민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많이 부족합니다. 낮은 자세로 임하고 또 더 공부하는 자세로 임하면서 선거가 이른바 정책 위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인터뷰 하시고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예.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저도 궁금해하는 부분을 시민들과 국민들께 적극적으로 알려드리고 싶은 그렇죠. 생각이 예. 크거든요. 곧 있으면 알겠습니다. 토론회도 있고 할 건데 예. 적극적으로 저를 PR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예, 안동 예천 선거구 미래통합당 김형동 후보였습니다.